예, 최근에 한 OTT에서 방영을 했죠. 학교 폭력 문제를 다루는 드라마 더 글로리가 화제입니다. 드라마라서 다소 잔인한 내용이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현실이라고 해서 드라마보다 괜찮을까요? 코로나19 이후 학교 수업이 대부분 정상화되면서 학교 폭력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유형의 폭력이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 건지 학교 폭력 예방 회복 조정센터 장은선 소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학교 폭력 예방 회복 조정센터 어떤 곳인지부터 잠깐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저희 센터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학교폭력 전문기관으로 회복적 정의 관점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당사자에 대한 조정과 상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자체 그 시에서 네,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거의 근 3년 동안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을 했는데 이제는 다 대면 수업으로 됐고 네. 그랬더니 학교 폭력 신고가 다시 늘고 있다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부산시 교육청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시작됐던 무렵인 2020년도에는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1,550사건이었다가 예. 일상 회복이 시작된 2022년도에는 2,602건으로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증가폭. 자, 그러면요. 이 학교 폭력이 코로나 대면 수업으로 되고 나서 더 급격히 이제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된 거죠? 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면서 학생 간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 관계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사회 정서적 역량이 감소하면서 갈등 조절하는 경험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3년 동안에는 친구들과 만나지 못하다가 네네. 오랜만에 만나니까 이제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학교 폭력이 늘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학교 폭력 그 건수 자체도 코로나와 상관없이 이전과 비교했을 때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죠. 네, 2018년 학교 코로나가 일어나기 이전인 2018년보다는 코로나가 일어나고 예. 지금 현재 더 늘어난 것으로 지금 그렇군요. 판단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 소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보면 뭐 고데기와 정말 참담한 정도의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괴롭히는 학교 폭력의 유형도 더 교묘해지고 있다고요.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네, 학교 폭력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보면 비대면 교육이 이제 증가하고 사이버 공간 안에서 소통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네. 직접적인 신체 폭력보다는 SNS를 통한 교묘하게 이제 왕따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SNS를 통한 유언비어를 확산한다든지 등의 피해 학생에 대한 수치심을 주는 정서적 학교 폭력 사항들이 조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SNS를 거기다 이제 학생들도 뭐 휴대폰을 갖고 있으니까 물리적 폭력 외에 SNS를 이용한 이런 정서적 학폭이라든지 이제 언어 폭력 네네. 이런 것들도 계속 늘고 있군요. 이런 것들은 사실 근데 증거를 남기기도 쉽지 않고 찾기도 쉽지 않고 또 애매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좀 판단을 합니까? 어떻게 보면 capture를 하라고들 이야기를 하는 예.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교묘하게 조금 피해 나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요. 이게 조금은 찾기는 어려운 텍스트로 부분들이 봤을 때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피해를 받았음에도 네. 그래서 여쭤봤고요. 학교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교육청에 가서 이제 심의위원회 열리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소송으로 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가해 학생이 오히려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논란이 됐던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례처럼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좀 빈번합니까? 네, 제가 현장에서 만났을 때 가해 학생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일을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이 생각하는 처벌의 수위보다 높게 나왔다는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가해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이러한 학교 폭력 사안들을 이제 맞닿으면 조금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보통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황을 전혀 모른 채 대부분
피해자가 무엇을 예. 얼마만큼 잘못했는지 그에 합당한 처벌은 무엇인지에만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회복인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그러니까요. 갖고 물론 있지 이제 않죠. 처벌을 어떻게 받느냐도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지만 이 피해 학생이 온전하게 회복을 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근데 그 가해 학생이 받아들이지 못한 경우에 뭐 심의위에 재심을 청구하고 이런 경우도 있죠. 네네. 그래서 뒤집히는 경우도 있습니까, 실제로? 실제로 뒤집히는 경우들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간간히 있긴 합니다. 네네. 학교에서 그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이제 자체적으로 열리잖아요. 근데 이것도 처벌보다는 좀 계도에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만만하게 생각한 건 아닌가. 좀 이런 미흡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자체는 어떻게 보면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이 아닌 선도와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조치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결국 자신이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피해 학생이 원하는 것은 가해 학생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가 아닌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진심으로 사과하며 자발적인 책임을 지는 것들일 것입니다. 예. 결국은 처벌도 처벌인데 피해 학생에게 정말 필요한 건 마음이 닿을 때까지 사과가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 그 센터를 소개하실 때 이제 상담과 여러 가지 기능을 말씀해 주셨는데 센터에서 이제 피해 학생에 대한 트라우마라든지 상처 또 2차 피해가 생기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 계신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최근 공감받고 있는 드라마 더 글로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평생 잊을 수 없다며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피해 학생의 2차, 3차 피해 방지 및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 제도를 진행하고 있지만 네. 이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학생 당사자들 간에 그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서로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조차 조금 상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한 뭐 가해자에 대한 중골시를 씌우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보복성 마신고를 키우고 있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네, 물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어떻게 보면 즉시 분리 제도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네. 대부분 사안들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서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만하게. 네, 예. 그래서 사안 초기에 그 학생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들을 방지하고 관계를 회복해 줄 수 있는 기능들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에 본센터에서는 학교 폭력이 일어난 당시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하고 조금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여 자발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잘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이런 센터들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좀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쪽에서는 학교폭력은 피해자, 가해자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학교폭력이 발생한 당시에 첫 번째로는 피해 회복에 초점을 두어 피해자가 피해 회복과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 및 자발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네. 공동체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 현장에서 가해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러지 않았다라는 회피하는 부분들을 보이는 태도들을 보이는 부모님들이 종종 있으신데요. 예. 하지만 이러한 태도들은 가해 학생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반성과 책임 의식을 떨어뜨려 재범 우려가 높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부정보다는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인정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성하며 사과하는 알겠습니다. 태도를 보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그 유행했던 그 더 글로리 드라마로 그냥 끝났으면 이제 좋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교폭력 예방회복조정센터 장은선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